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자, 오늘도 박평님과 함께 재밌는 수다를 떨어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오후 작가 왔을 때 방송 들으시고 니은 귀찮아님 오후 작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YG JYP도 믿습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 오우 작가가 은근 매력적인 캐릭터인가 봐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점핑빈님께서도 오우 작가님 부지런하시네요. 입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생겼다니까요. 앞으로 또 무슨 소재로 책을 쓰실지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문근영은 위험에는 19까지는 모르겠지만 15금 정도인 듯합니다. 영상이 아니라 글이라 관대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읽어서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별 제약 없이 아무거나 읽히는 편인데 그래도 큰애가 장강영 작가님 좋아해서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읽게 놔뒀는데 댓글 부대는 읽겠다는 걸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 댓글 부대에 좀 19금 장면이 있죠. 그 우리 그 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정말 19금 특집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 JYP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왜? 그 19금 특집하면 그 JYP 평소에 7중 필터 그게 좀 무력화될까 봐서 못 하는 거잖아요. 방송해놓고 못 나가게 될까 봐.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이런 시대에 아, 나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거를 할 만큼 멋진 19금 소설이 요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리고 요즘 작가들이 그 성애 묘사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아요?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이성의 묘사 자체가 별로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죠. 네. 뭐 동성애 묘사도 뭐 딱히 동성애 그렇게 묘사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많이 묘사는 있었죠. 그래도 많이 과거보다 있는 편이에요. 많이 과거보다는. 있었죠. 네. 그 참 문학 작품에서 이성의 묘사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유롭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성의 묘사를 할 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고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독자들한테 과연 그렇게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신 없어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거에는 영상에서 이성의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 검열이나 그 진입 이제 검열이라던가 아니면은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이제 텍스트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게 뭐 파격이고 나름 도전이었는데 지금은 영상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성의 묘사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텍스트에서 이성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쵸. 뭐 웹툰이라든지, 그러니까 웹소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종류도 많아지고 그런 표현들,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표현들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루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또 뜻밖에도 저는 이제 소설에서 그 저를 되게 약간 성적으로 이렇게 약간 에로틱하게 흥분시킨 소설은 얼른 떠오르질 않고 제가 그 10대 때 보고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는 내 인생의 야한 영화. 영화는 있어요? 예, 있어요. 저는 연인 연인 되게 야했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연인에서 그 제인 마치가 되게 어렸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인 마치와 남자 배우의 그런 적나라한 그 성행위 장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둘이 처음에 꽁냥꽁냥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손으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두 사람 손끝과 손끝이 마주칠 손끝과 때. 손끝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가만 있어봐. 그 장면을 아는 거 보니까 박평도 봤네 이거? 그럼요. 저 너무 좋아요. 미성년자였을 텐데 이거 개봉했을 때. 그런 금기 진부합니다. 정말. YG도 이거 개봉했을 때 미성년자였을 텐데. 예, 저도
그 미성년자일 때 봤죠. 동시상영관 가서 본 거야? 네, 그러면? 그렇죠. 누가 날 미성년자로 보내? 아니 그렇게 그 미성년자 그러니까 다 알 만큼 알아요. 그럼요. 아 근데 저는 그때도 진짜 다른 장면보다 그 장면이 특히 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내 인생에 가장 야한 장면이라면 막 그냥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다 벗고 막 이런 장면보다는 그 장면이 진짜 맞아요. 그 기억에 나요. 아무튼 문근영은 위험해 댓글에 나온 요 19금 15금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딴 길로 샜었는데요. 우리 독지가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그냥 막 이렇게 수위 높은 거 말고 정말 문학성, 작품성 뛰어나면서 정말 에로틱한 19금 소설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 50개의 그림자 이런 거 말고 좀 우아한 걸로. 좀. 아 그거 별로 생각보다 야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봤습니까? 아 봤죠. 이야 정말 다 보는구나 뭐든지. 아니, 워낙에 화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미국의 아줌마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정신없이 보나 하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봤죠.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런 19금 소설 같은 게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약간 문제인 게 아니 하루키는 수용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키 보고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 부분 뭐 있긴 있겠죠 일부에서. 근데 하루키도 어느 순간에는 작품에서 성애 묘사가 많이 생략되거나 사라졌어요.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있으면은 꾸미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실이 그 막 아니거나. 한때는 거의 세계적인 변태 거장이었잖아요 하루키도. 근데 그 정도 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뭔가 뭐 세련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최소한 욕하지는 않는데 한국 작품에 그 정도로 뭔가 묘사되면은 왠지 난리가 날 것 같은. 난리 났었잖아요. 장정일 작가 구속됐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보면은 장정일 작가가 구속된 거하고 하루키하고는 그래요. 뭐 약간 뭐 왜 다르게 취급되었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작품 때문에 장정일 작가가 구속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광수 돌아가신 마광수 선생도 구속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무라카미 류 같은 작가의 맞아요. 작품들 같은 거 번역되었는데 맞아. 그건 진짜 훨씬 더 맞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수위도 세고 더 적나라하거든요. 그 어릴 때도 무라카미 류 같은 거 읽었구나. 알고 보니 YG 그런 거 좋아하네. 영화는 연인 이런 거 보고 베티블로 이런 것도 봤겠네. 아니 그 혈기왕성한 10대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베티블루 이런 영화도 봤겠네. 당연히 봤죠. 베티블루는 그 포스터도 한동안 방에다가 붙여놨었어요. 다음 댓글 그래요님 모르겠네요. 크크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논리적이고자 하지만 사주 신점 좋아합니다. 크크 저를 돌아보면 결국 잘 살고 싶어서인가 봐요. JYP님이 도리도리 하시겠네요. 크크크. 네, JYP 이미 좀 정색했습니다. 도리도리 하면서. 네, 늘 푸르름님께서도 오 작가님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재밌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근데 듣다 보니 오 작가님이랑 YG님의 성향이 비슷하지 않나? 생김새도 비슷할 것 같은 왠지 모를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암튼 믿습니까? 믿습니다도 기대됩니다. 네, 안 비슷합니다. 저랑. 그냥 키나 뭐 이렇게 삐쩍 마른 몸매 이런 건 뭐 약간 비슷합니다만 뭐 연배도 뭐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고 하지만 그것 말고는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드게임 한판님 요즘 책 제목이 애매하게 끝나는 문장 형태가 많은데 저는 딱 싫어하거든요. 어쩌라는 건지.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일단 제목이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오후 작가님 책이어서 더 관심이 갔는데 다른 책들에 밀려서 못 봤는데 읽어봐야겠어요. 네, 플라님께서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 허니교의 강원샘께 명리 이름하여 자파명리 믿습니다 믿고요. 일단 부럽고요. 바로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했습니다. 좋은 책은 다 함께 봐야지요. 진공상태님 오우 작가님도 혼비 작가님처럼 가끔 책걸상 나와주시면 진짜 좋겠다. 막 새로운 시선 생각 던져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점점점점. 네, 그리고 다동이님께서 이거 엄청 뿌듯해했잖아요. JYP
이거 해놓고 아니나 다를까 다동이님께서 오발 후라리 크크크 방송 듣다가 혼자 또 빵 터졌어요. 보드게임 한판님도요. 오발 후라리 진짜 대박이었죠. 오후 작가님도 가끔 더 나오시는 거 저도 찬성이요. 순한 말투로 할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충분히는 못하셨겠죠.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여튼 점점 케미가 올라갈 것 같고 더불어 무심한 듯 JYP YG한테 툭툭 잘 얘기하시던 임성순 작가님도 더 출연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보드게임 한판님은 오후 임성순 두 사람 다 자주 출연시켜라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우 작가가 그 진짜 여기 또 이렇게 여우 같은 게 그 책걸상 독지가 카페에 또 가입해가지고 아 저 오우입니다 진짜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딱 또 어필하더라고요. 책걸상인 키워주는 오우입니다 막 이러면서 임성순 작가한테도 가입하라고 얘기해줘. 거기 가입하면은 책이 좀 더 팔릴 거라고. 아 그래서 막 또 그 책걸상 독지가분들 막 댓글 막 달아가지고 뭐 환영하고 그래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임성순 작가님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박평이잖아요. 네네. 임 작가 나온 방송 들었습니까? 아직 못 들었어요. 나왔던 건 압니까? 아니 와서 알았어요. 자 출연만 하고 네. 절대 방송은 듣지 않는다는. 박 팀장님 요즘 바쁘세요. 아 그럼요. 팀원들 갈궈야죠. 네, 박 팀장님 요즘 바쁘시고 그래서 그 독지가 카페 보니까 맞아, 네, 맞아. 박평은 도대체 왜? 저 오늘 가입했어요. 아 가입 진짜? 가입했어요. 진짜 했어요? 네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이디가 뭐예요? 메이플 30. 메이플 트리 30. 메이플 트리 30? 오 그런 아이디로 가입했답니다. 네 관리자분들 네 가입 신청 받아주시고요. 아니, 박평도 방송 나갈 드디어 때쯤에는 했어요. 이미 됐겠죠. 가입됐겠죠. 아니 거기 내가 박평이다라고 썼어요? 아직 그 뭐지 승인이 돼야지 승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내가- 승인이죠. 내가 박평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승인이 안 될지도 모르잖아.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에피소드 쓰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진심 에피소드 썼어요. 아니 그 오우 작가는 딱 가입하자마자 내가 오우다. 아, 그렇구나. 나 왔다 이러면서 음. 딱 또 어필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임성순 작가님 우리가 맨날 모신다 하다가 결국 에세이 가지고 한번 모셨었죠. 그런데 그 또 책걸상 팬들은 그 방송이 되게 괜찮았나 봐요. 또 그 임성순 작가가 정말 그 무심한 듯 진짜 툭툭툭 던지면서 절대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임성순 그리고 오발 후라리 이런 분들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발 후라리는 JYP가 2021년에 한 모든 이야기 중에 제일 히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뿌듯해. 아직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어쨌든 최근 2달 사이에 내가 한 말 중에 제일 잘한 말인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곱씹으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야 오우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별명을 붙였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강양구도 뭔가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떠오르지를 않네요. 네. 네. 자, 그 강양구의 강한 과학 책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다작, 해줄까 말까. 다작. 다작하는 작가시죠. 네.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다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1년에 한 권씩 네. 뭐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 1년에 한 번 한 권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가라면. 전 작가가 아니니까. 자, 한국에. 막았기네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좀 뭐 이렇게 그 같이 그 방송하는 사람이 책을 내면은 막 으쌰으쌰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두 분 다? 경계하고. 각자 지책 홍보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네, 제 책 공부 제가 하겠습니다. 알아서. 네. 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 강한 과학도 서점에 쫙 깔렸겠죠. 사실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책을. 실물을 아직 실물을 못 못 봤죠. 보고 얘기만 들어가지고. 네. 좋은 책입니다. 네.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럼요.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과학의 품격하고 그 수질 위생하고 강한 과학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세트입니다. 세트. 세뚜? 네, 세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인하면서. 견인하는. 네. 앞에 그 두 책보다 우바살도 물론 있지만 하여튼 그 과학 시리즈
세 개 앞에 두 개보다 요게 더 팔릴 것 같습니까? 그 사실 그 방금 언급한 그 책들 앞에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라고 하는 거의 이제 약간 고전이죠, 고전격인 고전. 네, 그거는. 고전격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거의 10만 부 가까이 나갔거든요. 네, 네, 그거 빼고 그러면. 네, 제가 그 책에 필적할 만한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강양구의 강한 과학으로. 아, 그러면 수질위생이나 과학의 품격보다는 훨씬 더 팔리기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근데 이게 과학 고전 책에 대한 책이죠. 네, 과학 고전. 그러니까 23권의 과학 고전을 제가 픽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제 YG식으로 다시 읽는. 그러면 그 책 한 권만 읽으면 그 23권의 고전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봐도 마치 본 듯이 구라를 풀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YG 피셔를 그대로 따른다면, 아 나는 YG 피셔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강량구의 강한 과학이라는 책만 읽고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디서 아 내가 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이러이러해라고 썰을 푸는 거죠. 이제 강량구가 빙의해가지고 이제 썰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권 읽고 23권을 읽은 듯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플렉스 이런 거 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죠. 이제 진짜 제대로 읽은 사람 앞에서는 이제 잘못 걸리면 뽀록 나는구나. 그러면 강한 과학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강한 구라. 어쨌든 듣다 보니까 과학 저술계의 최 사장인데 그러면? 그걸 그러네요. 제가 생각한 거죠. 제가 그 들어가면서 약간 최 사장도 까고 설민석도 까고 유시민도 까고 실명으로까지는 않았지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자면 세 분이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살짝 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까는데 정작 과학 저술계의 최 사장이 되고 싶은 이제 곧 거잖아. 까이실 본인은. 거예요. 이런 욕심이 있는 거죠. 유명세라는 게 항상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야?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부 팔리고 그런 맞아요. 유명세를 치른다면 저는 충분히 기꺼이. 욕 먹을 각오 돼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100만 권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100만 권 팔리면 공약이나 하나 합시다. 어차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00만 권 팔리면 JYP 차나 좀 바꿔줘라. 아니 그 JYP 밑도 끝도 차는 없이 JYP 차는 때 되면은 그 집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알아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100만 권쯤 팔리면 짝꿍 차 하나는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 권 팔리면 제가 정말 사준다 그래 그냥 그냥 100만 권 아니 팔리면 100만 권 팔리면 진짜 이 세 분 음. JYP 그리고 박평 세 명한테 다 HB한테 차를 제가 바꿔줄 거야? 원하는 거 하나씩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야, 차 세대 우리 아파트는 너무하니까 자동차 정도에서 아니 뭐 저 그 정도 합의 쓸 수 봅시다. 있죠. 100만 부가 나갔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그렇네요. 즐겁네요. 댓글 다 봤어요 우리? 진짜. 야 이번 거는 다 봤군요. 네. 야, 이번 주에도 읽을 책이 있는 거죠? 있죠 당연히. 아니 그 강양구의 강한 과학 아닙니다. 강량구의 강한 과학은 아직 저희가 안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걸상에서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뭐 굳이 다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저는 JYP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루었다고 그리고 해도 굳이 책걸상의 네. 도움 없이도 제가 잘 팔아보려고요. 책걸상의 그 주제 도서로 선정하지 않는다뿐 아마 뭐 여행 준비의 기술처럼 틈만 나무는 짬짬이 뭐 꼬투리 어딘가에 이렇게 단서만 나타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한번 방송을 하는 게 나을지도. 그러게. 심지어 오늘은 맥락 없이 그냥 강양구의 강한 과학 나온 거 아시죠라고 제가 던졌죠. 그 강한 과학이 제목이에요? 아니면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 제목이에요? 강양구의 강한 과학이 제목이에요. 제목 드디어. 자체가 8글자. 근데 제가 그건 안 넣었어요. 사진은 안 넣었어요. 네, 과학의 품격에서 사진을 집어넣었다가 워낙에 그 당혹스러워하시고 반감이 많은 것을 원성이 보고서 자자했죠. 네. 그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는 처음 해본 거죠. 네, 처음 해본 거죠. 그렇게 욕하면서 계속 닮아가네요. 이제 떠오르는 게 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렇게 욕하면서 닮아간대. 무섭다.
근데 옆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까면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떠올리는 책 제목을 쓰면서 컨셉은 최 사장이고 이런 거구나 지금. 최 사장이 설민석이고 과학저술계의 설민석이고 막 출판계의 최 사장이고 뭐 이런 계열이군요. 오늘 볼 책은 뭐예요? 네, 오늘 볼 책은 박평의 과학하고 관련 없는 거죠? 네, 과학이랑 전혀 관련 없는 책이고요. 좀 민망한데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요. 네. 뭘 빨개져?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것도 뻥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박평이 추천해가지고 JYP랑 YG랑 읽은 책인데요. 미국의 신의 작가 라이 커티스라고 하는 작가의 데뷔작인 클로리스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우리가 책걸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읽은 지 한참 됐습니다. 벌써 네. 몇 달 됐어요. 오래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을 늦게 하게 됐는데 요 12월 달에 읽었죠. 네, 네. 작년 연말에 읽은 책인데 클로리스 일단 주인공 이름이죠. 요거는 그리고 라이 커티스 데뷔작이니까 당연히 우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요. 아 모르십니까 평론가도? 이분이 데뷔 소설로 이제 화제가 됐던 분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 라이 커티스에 대한 사전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이 책을 내고 화제도 많이 되었고 작품도 잘 쓴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굉장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논쟁적인 작품이다. 이런 이제 소개들을 많이 받고 지금 이후에 뭐 후속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근데 저도 이 작품을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최근에 독립을 하신 그 선배가 먼저 읽고 너무 미친 소설을 봤다. 소요인 시인.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특이한 소설을 봤고 지금 한국 소설계에 이런 작품이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작이다. 그래서 박평이 JYP랑 YG한테 무엇이라고 이 책을 읽으라고 유혹을 했었냐면 미친 소설이라는 어. 미쳤다라는 평이 있던데 네네. 요즘에 그 미쳤다라는 게 엄청 좋은 좋다 말이죠. 이런 네네. 거잖아요. 미쳤다라는 평이 있던데 저도 읽어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또 먼저 읽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YG랑 JYP 낚여가지고 읽었죠. 낚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JYP는 재미가 없었다고. JYP는 아직 재미없다는 말은 안 했고 YG는 지금 낚였다라는 표현에서 맞아요. 이미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 몰입감이 있었거든요. 몰입감이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박평이 이 소설을 그 좋아했고 책걸상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한 것도 읽으면서 알 것도 같아서 저는 괜찮았는데 JYP는 막 그 전부터 계속 막 투덜투덜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이 클로리스라는 책이 나온 시점이 한순간에라고 하는 다른 소설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약간 특이한 재난 소설, 뭐 넓게 보면 재난 소설이라기보다는 조난 소설. 그렇게 정확하게는 조난. 뭔가 하여튼 조난자에 관한 소설. 뭐 이렇게 조난당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토리는 전혀 다릅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게 둘 다 요즘 화제다, 뭐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 한순간에는 책걸상 애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연말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지금 독지가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이러는가 봐요. 아니 그 독지가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무슨 그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메시지 주고받는 그 애청자 몇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연말 인사 주고받을 때 툭 하고 요즘에 저는 한순간에 읽고 있는데 굉장히 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봤더니 그것도 재밌어 배내고 거기다 또 클로리스랑 되게 약간 또 유사한 설정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읽었는데 하여튼 그 두 권 얘기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둘 중에 뭐가 더 재밌냐. 둘 다 보긴 싫고 비슷한 컨셉인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하나만 보겠다. 그랬더니
박평님이 그랬던가 클로리스가 더 재밌다 누군가가 말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평은 한순간에가 더 좋은 것 같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좀 망설하던 차에 클로리스를 먼저 봤어요. 왜? 이게 좀 얇아. 한순간에보다는. 그래서 클로리스를 봤는데 뭐 그렇게 저는 막 그렇게 막 미쳤다라는 표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그런 대로 재미있었습니다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추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었는데 누가 또 한순간에가 또 더 재밌다는 거야. 읽은 분들이. 또 한순간에 또 봤네. 그래서 그건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재밌잖아요. 저는 둘 중에 따지자면 한순간에가 더 재밌었다. 네, 한순간에 재밌었어요. 그 박평도 한순간에 혹시 봤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완전 전혀 다른데 완전 달라. 완전 다르고 전혀 다른데 그것도 사실은 클로리스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게 그 인간의 날것의 내면이 에 대한 약간의 그런 성찰 같은 게 들어있는 소설이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은 클로리스인데 저는 이제 그 라이 커티스라는 처음 듣는 작가의 이름을 보면서 당연히 호밀밭의 파수꾼이 떠오르고 라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구나. 실제로 그 RYE를 쓰는 그 호밀밭의 파수꾼의 그 호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인데 여성인가요? 남자 이름인가 이거는? 사진을 보면은 남성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젊은 작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라이 커티스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자면 그 텍사스주 에머릴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텍사스주 에머릴로는 클로리스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 그 한 작은 설정으로 그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동부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졸업한 다음에 2020년에 그러니까 첫 소설 클로리스를 냈는데 내자마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독자들이라든가 혹은 평단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뭐 기이하면서도 상냥한 무엇보다 아프도록 인간적인 작품, 뭐 경이로운 인물들로 가득 찬 오랜만에 읽은 최고의 소설, 뭐 익숙한 생존 소설의 구도 안에 담긴 놀라운 반전과 깊은 통찰 같은 사실 근데 영미권 작가들이 데뷔를 할 때 이런 식의 상찬을 출판사에서 많이 받아내가지고 홍보 문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구를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소설이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리면서 독자들 사이에서 배틀이 붙은 거죠, 막. 그 아까 논쟁이 생겼다는 게 그건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네. 등장인물의 선택이라든지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은 독자들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아니 왜 동의할 수 없어? 인간은 복잡한 존재인데 이런 식의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화제가 더욱더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번역도 되고 현재 영국의 한 영화사에서 영화 작업도 준비하고 있대요. 영화가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는 소설보다 더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각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각색은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여튼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나오지만 제작비는 꽤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그 소설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클로리스가 아까 JYP가 주인공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예요. 72세. 네, 72세의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이자 사서로 44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72세 할머니고요. 평생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마을, 그 라이 커티스의 고향이죠. 그 거기서 독실한 감리교도 신자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50년 이상을 이 클로리스랑 같이 살았는데 소목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텍사스의 또 목장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있어요. 돈은 있지만은 그리고 약간 사채를 부릴 만한 여유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약간 짠돌이에요. 여행이라는 거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사람들. 텍사스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남부럽지 않게 그 지역 유지 비슷하게 살긴 하지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재력을 막 활용해 가지고 사치를 하거나 이런 거에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여행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구의 여행 자랑을 듣고서 우리 여행을 가면 뭐 저렇게 괜찮은 게 있나 싶어서 뭐 이렇게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몬테나주 버트루트 산맥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좋다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곳에 가서 며칠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네 추락해가지고 공항에서 그 뭐 한 며칠을 보내기로 한 산장에 있는 근처에 이제 간이 공항으로 뭐 그 무슨 비행기라고 그러죠? 경비행기. 네.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고를 당해서 조난을 당하죠. 그 조난 당한 날이 1986년 8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클로리스가 사고에서 생존을 해서 20년을 더 살아서 2006년에 이 버먼트주 한 요양원에서 회고록을 쓰는데 그 회고록을 쓰는 컨셉으로 이 클로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시작하자마자 독자들은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리스는 70대에 그렇죠. 사고를 당한 거죠. 70대인 86년 8월 31일에 사고를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사고에 얽힌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있었던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겠다. 더 죽기 전에 혹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90세쯤 된 90세 거죠. 90이 넘은 하잖아요. 90이 넘은 90이 거죠. 넘은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쓴 회고록이 바로 이 클로리스라고 하는 소설인 거죠. 그리고 그 회고록 사이사이에 이제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또 다른 등장인물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루이스라는 네, 데이브 루이스라고 하는 37살의 되게 외로운 여성. 산림 경비대원이죠. 네. 이혼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알코올 중독자. 음흠. 그러니까 와인을 수시로 그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냥 이렇게 물처럼 왈칵왈칵 마시는 여성 산림 경비원인 37세의 데이비 루이스가 새로운 주인공이고 그 데이브 루이스의 그 루이스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중간에 이 클로리스의 회고록 사이사이에 삽입이 되는 식으로 되죠. 근데 이 데이브 루이스도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죠. 제게 자신과 잘 맞고 자신을 사랑한 줄 알았던 남편이랑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랑 이혼한 사유가 남편이 삼중혼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각 주마다 그 와이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녀야 돼. 그래서 3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주 집에 있고 2주는 밖에 있어야 그쵸. 돼. 뭐 이렇게 이제 네. 불화를 친 거지. 그 나쁜 놈인 거지. 너무 그러니까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삶이 뭐랄까 되게 공허하고 좀 망가진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되게 자기 파괴적인 안 좋은 것들을 막 하고 자, 근데 이제 그 비행기가 일단 추락하는 거는 거의 뭐 초장에 뭐 도입부에 나오는 일이니까. 근데 뭐 스포일러라고 뭐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도 살아남았으니까 정보가 다 90세 주어지고. 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같이 비행기 타고 간 남편은 죽는다는 것도 뭐 초반에 다 나오고 파일럿도 파일럿도 죽고 혼자만 그 산중에 첩첩산중에 생존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50페이지 뭐 좀 꽤 적당한 분량의 소설인데 앞에 한 3, 40페이지에 이미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약간 궁금했어요. 앞으로 300쪽 동안 이 단순하잖아요. 그냥 무슨 저 보잉 여객기가 추락한 것도 아니고 뭐 생존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 몇 명이 한꺼번에 있었고 그들끼리의 무슨 인터랙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자 딸랑 한 명. 그것도 70대 할머니. 그리고
그 사람을 좀 구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그 살림 무슨 경비원 루이스와 그 동료들 몇 명 끝. 그리고 이 루이스가 이제 일단은 이 클로리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연히 이제 동료가 이 클로리스의 구조 요청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비행기가 그 추락한 사건이 있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접해 들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현장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할머니 한 명이 있는데 그런 첩적산 중에서는 그 할머니도 살아남지 못해. 근데 어쨌든 2구의 시신밖에 발견 안 됐으니까 살아 있을 가능성은 있죠. 있다. 거기에다가 이 루이스는 클로리스의 구조 요청을 이제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클로리스가 살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만류하는데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구조에 집착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클로리스 관점에서 얘기가 조금 나왔다가 또 루이스 관점에서 좀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당연히 독자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조가 되길래 결국 살아남아서 회고록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루이스가 결국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할머니를 찾아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흘러가지가 않고 중간에 난데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 할머니를 뭐라 그래야 돼? 우렁각시처럼 수호천사? 자꾸 도와주죠. 수호천사처럼 무슨 마니또도 아니고 수호천사가 딱 맞아요. 수호천사. 그 뭔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신의 이렇게 손길처럼 할머니를 자꾸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라는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초반에 다 벌어지는 그러니까 일이죠. 이제 이런 거죠. 클로리스 할머니가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여정을 알려준다거나 이쪽으로 가라라고 신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다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따뜻한 수트 같은 게 끓여져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전래동화인가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무슨 거기서부터 싫었어 나는 일단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 같은 게 막 이렇게 한 마리 딱 놓여 있고 구워 먹으라고 불 필 수 있는 뭐 성냥 같은 것도 옆에 놓여져 있고 진짜 우렁각시네요. 하여튼 거기서부터 싫었다니까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좀 뜬금없었어요. 그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설마 초자연이야 또 이런 걱정도 하면서 비하인드 아이즈 초자연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뭐지? 그거 요즘 화제고 되고 있잖아요. 비하인드 아이즈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온대요. 그래요?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신 책걸상 팬들이 헉 하고 혹시 이게 하여튼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나타나서 누군가가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결국 독자들은 그러면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조력자하고 루이스 찾고 있는 저 경비원이 그리고 물론 할머니도 뭔가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구조가 되고 살아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할 때쯤에도 200페이지가 넘게 남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 남자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사연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지 사실 처음에는.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죠. 별명이 언제 나오죠? 근데 그 별명도 한참 뒤에 나오죠. 한참 뒤에 나오고 후반부에 네, 나오는 그래서 거죠. 그 남자와 관련된 뭔가 또 한 축의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건가 보다라는 기대를 독자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별명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알 수 없죠. 맞아요. 그냥 추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이 작품 시작할 때 맨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시작하죠. 그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읽으면 항상 그 첫 문장을 메모를 해놓거든요. 제가 그 메모해둔 거 읽어드리면 나는 더는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일 뿐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20년 전이라면 달리 생각했겠지만 그때 클로리스 월드립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1986년 8월 31일 일요일
72살이 된 내가 하늘을 나는 그 조그만 비행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여자가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다니 진정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도입부는 근사하네. 근사하죠. 예. 다시 들어도. 근사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좀 사람을 확 눈길을 끄는 것이 일단 조난을 당하잖아요. 조난을 당하고 이 72세의 육체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조난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애의 의지를 이제 강력하게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냉철하게 판단들을 막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럿의 뭐 옷, 남편 죽은 남편의 신발 막 이런 것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 조난자를 다룬 영화나 소설은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난자들 중에 할머니가 있을 수 있죠. 있어도. 그리고 네. 항상 좀 민폐이거나 그렇죠. 조금의 어떤 막 진전되는 상황 안에서 이거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해물이 되거나 막 이런 존재였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혼자 여기서 살아나가야 된다. 근데 그때 내리는 판단들에 대한 건조한 문장들 아주 짧고 아주 긴장감 있고 그때그때 빨리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삶을 진두지휘해 나가는 그 부분이 되게 임팩트가 셌어요. 그래서 일단 눈길을 가지고 봤고, 그래서 이 두 여성이 계속 교차가 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은 지금 이 루이스 같은 삶이 있지만 30대 중반에 주변 동료들도 있고 사회이고 직장이고 여기 삶이 있지만 생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방금 역시 평론가 박평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루이스는 진짜 살아있지만 약간 시체처럼 맞아요. 좀비처럼 묘사가 돼. 스스로를 움직이는 게 사실 뭔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자기를 안 좋게 그러니까 사실 학대하죠. 계속 스스로를 학대하고 뭔가 그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는 것도 사실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유일한 삶에 대한 뭔가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의지의 표현인 맞아요. 거고 나머지는 뭐 남녀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그 책에 보면은 약간 불쾌한 그런 그 남녀 간에 약간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본인은 이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도 않고 사랑 없는 섹스. 사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남자가 끌어주니까 요구하니까 그냥 그걸 받는. 근데 그런 장면들도 약간 독자들한테 좀 불쾌감을 주면 좋지. 그렇죠. 예, 뭔가 막 생동감 있게는 전혀 안 느껴지죠. 없어요. 근데 한편 반대쪽에 있는 클로리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삶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이잖아요. 근데 생에 대한 의지는 지금 엄청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인물이 30대 여성과 70대 여성의 이야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만나겠지라는 하는 어떤 동력으로 약간 계속 그래서 읽게 만나서 됐죠. 루이스를 좀 구원해주지 그렇죠. 않을까. 누가 누굴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만나지 각기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길을 잃은 두 여인이 결국 만나서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플롯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는 클로리스의 삶을 구하고 진짜 그 물리적인 생존을 구하고 삶을 구하고 그다음에 클로리스는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이 생에 대한 본능 같은 것들을 좀 일깨워 주는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그렇죠. 좀 더 대중적이겠죠. 두 여성의 뭐 이런 우정, 식의 연대. 이렇게. 하지만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또 소설이. 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소설이고. 근데 여기서 자꾸 애청자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아니, 저런 구조에서 도대체 무슨 논란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논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를 잘 끊어야 되거든. 편집자 정말. 네, 다음 시간에 클로리스를 가지고 논란의 클로리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